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주식 실패하기 좋은 자리로서 21선 눌림목과 61선 눌림목, 과연 이 이평선 매매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왜 21선 눌림목과 61선 눌림목이 이런 매매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21선 눌림목과 61선 눌림목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 자, 사람들이 관심이 가질 때에는 이미 주가는 올라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이미 주가가 오를 때도 올라 있고 어느 정도 파동을 거친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21선이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21선이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의 하나의 삼각 수렴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수렴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서 관심을 갖냐면 이 자리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지?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자, 여기서 이게 하나예요. 1번. 하나가 나온 거예요. 하나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관심을 가졌다가 좀 들어가기 애매모호한데 이렇게 하고서는 조금 고점인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놨다가 이거 주가 하락했네 하고서 이제 관심을 여기서 끊습니다. 관심을 끊어버려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파동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고점을 뚫고 이렇게 두 번째의 삼각 수렴이 이루어진 거죠.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뭐야? 나 이때 샀어야 되는데. 이때 샀으면 지금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야?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때 관심을 갖습니다. 이때. 자, 그리고 나서 이거 이제 눌려주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때도 사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언제 관심을 갖냐면, 자, 이런 게 하나가 또 나옵니다. 삼각수렴이 하나가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야, 이거 뭐야? 계속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때 샀더라면 지금이라도 살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에는 주가의 상황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크게 올라 있지 않을 때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이미 주가의 상황은 올라 있거나 이미 상승 추세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뉴스나 재료가 다 터져 있거나, 즉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재료와 이슈가 터져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럴 때는 이미 2번 자리, 3번 자리 이때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이거를 21선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자리가 왔을 때 가장 큰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게 21선이에요. 자, 이게 21선이에요. 자, 여기서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1번, 2번, 3번까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그 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고 했죠. 자, 이때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 자리에서 굉장한 호재 뉴스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엄청난 뭐 이 기업에 대해서 뭐 엄청난 호재가 있다거나 이런 뉴스들이 막 터져 나와요.
미친 듯이 터져 나옵니다. 이거 아직도 이 종목 더 갈 거예요. 막 매스컴에서도 막 떠들어 댑니다. 온갖 뉴스들이 막 그냥 검색만 하면 좌자자작 나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거 뭐야, 이거 더 갈 것 같아, 이때 샀더라면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고 사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21선이라고 그랬죠. 21선. 자, 하나의 시세가 나오고, 두 개의 시세가 나오고, 세 개의 시세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잡으신 분들은 정말 아픈 거예요. 이때 잡으신 분들은 정말 아프죠. 자, 왜 3번 자리가 아프냐면,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화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삼각수렴, 두 개의 삼각수렴, 그 다음에 세 개의 삼각수렴이 나온 거잖아요. 자, 이런 식의 세 개의 삼각수렴이 나왔을 때 이 자리가 왜 아프냐?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2번 자리에 고점을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이제 21선이라고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 녀석이 이 21선에서 지지를 하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또 21선의 연장선을 지키면서 이 고점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이 녀석은 이렇게 61선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눌림목에 대해서는, 눌림목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 공부 영상 중에 하락 추세일 때 대응법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이 3번 자리에서 잡았을 때 이렇게 61선까지 내려왔을 때 이 간격이랑, 만약에 이런 1번 자리에서 이때 잡았어요. 아니면은 뭐 이때 잡았어요. 근데 이때 잡은 거라면 아주 괜찮겠죠. 하지만 자, 이 1번 자리에서의 눌림목도 보시면 이 녀석이 만약에 이것도 같은 21선인 거잖아요. 같은 21선. 같은 21선을 지지 못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61선까지 내려왔어요. 61선까지. 이렇게 61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간격이, 이 하나의 시세, 1번 자리에서 시세가 나왔을 때 21선과 61선의 간격은 이격도의 이격 자체가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근데 하지만 이 3번 자리에서 21선을 지키지 못하고 61선까지 내려왔을 때의 이 폭은 훨씬 커요. 이때 폭보다 이때 폭이 훨씬 커요. 그렇다면 2번 자리에서 눌림목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21선과 61선의 눌림목 폭. 자, 여기에서 1번에서 2번, 3번까지 가는 동안에 이격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하나의 시세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시세가 나왔을 때 21선 눌림목에서 61선 자리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셨을 때 그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시세를 주고 나서 21선을 지키지 못하고 61선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이 마이너스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실패하기에 굉장히 위험 리스크가 크고 무서운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이 녀석이 61선도 지지를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이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을 해가지고 61선까지 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요. 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한다면 저항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바로 그 전에 지켜야 됐던 이 자리. 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61선에서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한다면 이 자리만큼은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매도를 하시고 탈출을 하셔야 돼요. 즉 어떻게든 평단과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할 때 여기서 팔지를 못해요. 여기서 매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괜찮아, 121선까지는 내려와도 버틸 거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버티면서 또 추가적인 물타기를 들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여기까지의 폭과 여기까지의 폭보다 여기에서의 이 마이너스 퍼센테이지와 이격도의 폭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이 녀석이 만약에 1번 자리로 예를 들어보면 이 녀석이 이렇게
60일선도 지지 못하고 121선까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마이너스 폭이 이때에 비해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응이 가능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이 121선까지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훨씬 적게 걸려요. 근데 요런 자리에서 이제 들어갔을 때 눌림목을 잘못 들어가게 되시면 어떻게 되시느냐?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해서 탈출을 하시는 게 좋다고 했죠. 탈출을 못 해가지고 탈출 그 타점을 놓친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돌파하고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오면 좋지만 돌파를 못한다면 얘는 다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 또 61선 지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지지를 못하게 되면 이렇게 이 121선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이 21선 눌림목에서 이 21선 눌림목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벌써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타기 또 하고 이평선만 보고 매매를 하다가 물 다 탔는데 예수금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 밑으로부터는 대응이 안 돼요. 이거를 평단을 조절하고 싶어도 평단을 조절을 할 수가 없고 이미 비중이 몸집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이미 마이너스율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막 30% 막 이렇게 찍혀버려요. 아니면 마이너스 최소 20%에서 15% 막 이런 식으로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나마 분할매수 하신 분들은 이 정도 내외에서 15%에서 20% 내외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대응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대로 된 대응이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15% 30%가 이미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추가적으로 매수할 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 눌림목을 신규 진입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이미 이런 3번의 시세가 나왔는데 21선 눌림목을 깨고 61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미 하락 추세인 거예요. 이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나 이거 먹을 거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더 이런 데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폭,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할 때 먹을 거야. 나는 얘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할 때, 여기까지 반등할 때까지 먹을 거야. 이거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짜 이런 자리에서는 고수에서 중수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들어가시는 거지 신규 진입자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주식 실패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다. 그래서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점 눌림목 매매는 정말 칼 손절이 가능하고 분할 대응과 트레이딩이 가능하시고 모니터링이 수시로 가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시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실패의 리스크 최대한 최대한 잃지 않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봐 드려 보면, 자, 이런 첫 번째 시세가 나왔을 때에는 초급자도 가능해요. 근데 초급자도 반드시 분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초급자도 하고 이 두 번째 시세가 나왔을 때는 중급에서 고수급 이상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눌림목 매매는. 그리고 이런 세 번의 삼각수렴이 나온 세 번의 시세가 나온 자리에서는 내가 초보다, 내가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다, 트레이딩이 조금 약하다, 나는 순발력적인 대응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을 때에는 이런 자리는 절대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 잘못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 녀석이 21선 눌림목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것도 짓지 못하면 얘는 241선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241선에서는 그래도 반등을 해야 되는데 241선에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121선 이 1번 자리에 고점이 되겠죠.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얘는 또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도 신규 진입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이거 먹을 거 보러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미 이런 고점에서 물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선 지지, 61선 지지, 121선 지지 못하면 241선 지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비중이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거의 최소한 40% 이상이에요. 비중이. 그리고 평단도 엄청나게 많이 낮춰져 있지도 않고 아마 1번 고점 자리나 아니면 이 61선 부근 평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진다는 거예요. 241선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주가가 이런 21선 눌림목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그 기간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기간,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자 21선 눌림목에서 61선 눌림목까지 내려오는 기간, 그 다음에 또 121선까지 내려오는 기간, 그리고 241선까지 내려오는 기간, 이 기간만 해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241선에서 121선 뚫고 61선 뚫고 내 평단까지 올라오거나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데에도 6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121선이나 61선까지 회복하는 그 매도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기간도 스윙 관점으로 갔을 때 진짜 여기에서 이제 빠른 반등이 나온다면 뭐 1주에서 한 달, 그리고 길어지면은 두세 달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만큼은 하시지 마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1선까지 지지를 못한다. 그럼 얘는 501선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501선까지 깬다. 그러면 얘는 엄청난 횡보를 하다가 501선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41선까지 또 가야 되겠죠.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눌림목에서 손절을 못했다. 이거 손절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다. 그럴 때는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거 다시 올라올 거야 라는 그런 기대보다는 하락 추세일 때에는 전량을 손절을 못하실 것 같으면 비중을 4분의 1이라도 손절을 하시든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손절을 하시든 아니면 절반이라도 손절을 하신 후에 그 이후에 평단을 뭐 이제 정말 지지 이 자리만큼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야 하는 자리까지 왔을 때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춘 후 탈출하는 방향을 모색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하기 좋은 자리 21선 이평선과 61선 이평선, 이 이평선 매매가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응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